선라이즈. 예. 아, 이게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일절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내용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죠. 계속 골목에만 계시는 분 계십니다. 예, 골목 전문가 신용환 교수님 박수로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네. 선라이즈 이게 너무 궁금해서 네. 모셨어요. 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는 분야죠? 뭐 팩트는 그렇죠. 거의 네. 다 체크가 돼요. 너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예.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예. 대략적으로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어느 언론사에서 이거 깊이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맞다. 하니까 예, 예. 그때 나오고 나서 우리가 또 깊이 예, 있게 예.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예.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장성철 평론가가 네.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어쨌든 이상한 거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 오빠랑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을 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취재가 그 됐고 배추 사이에다가 하얀 가루 마늘 사이에다가 막 껴오고 인천권이 있고 평택권이 두 개가 있어요. 별개 이거는? 네. 별개지, 별개. 별개의 건이거든요. 네. 농수산물 정확하게는 가공업체인데 네. 선라이즈 FNT 예. 이게 또 무슨 뭐 김건희 가문하고 또 관련이 있나 봐요. 뭐 많이 참 했어. 대단합니다. 대단한 가족이야. 그러네, 진짜로. 요거 사건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많은 방송에서 이제 실명으로 많이 오픈들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 매불쇼의 권위를 생각해서 네. 나중에 실명 나오는 거는 뭐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올 때 보기로 하고요. 일단 네. 이게 꽤 오래 거슬러 갑니다. MB 정부 때입니다. 선라이즈 FNT라는 또 게 MB 요? MB 정부 때 설립돼 있던 회사고 전직 세관 공무원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일종의 전관 예우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콩나물이라든지 우리 콩나물 콩이라든지 고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국내 농민들하고 이제 부대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국내 농민들하고 부대끼는 건 관세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 그렇지,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하는 네네. 것 때문에. 그래서 관세가 높다고 해서 뭐 얼마나 높겠어 하는데 400% 맞습니다. 600%막 그래요.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 세금만 안 물려도 대박 터지는 거야. 네. 그 예를 들어서 건조 녹두, 건조 녹두는 607% 관세 들어오면은 네. 그리고 콩나물 콩 같은 경우는 콩나물 콩을 들여와 가지고 이 자체로 팔잖아. 그러면 관세가 한 400% 붙어요. 근데 요거를 들여와 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뭐 네. 재배를 하거나 그러면 한 20%확 떨어집니다. 예. 바로 이제 고지점에서 이 회사가 이제 가공을 한다고 들여와서 이제 직접 유통한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폭리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 세제만큼 이제 자기들이 혜택을 그렇죠.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정보지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게 최은순 씨 이전에 최순실 씨 회사라는 게 정보지에 써 있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얘기야. 네. 우리가 최순실. 최순실 그 최순실이 그런데 이 부분은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실제로. 검증은 안 됐어요. 예, 정보지에 그렇게 이제 돼서 굉장히 많이 지금 돌아 있죠. 그러니까 찌라시상으로는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원래 최순실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정보지에 정확히 이제 이름이 돼 있죠. 이땡땡 씨 건데 이땡땡 씨 거를 최순실이가 이땡땡 뺏었다는 씨는 거. 아니고 그분은 이제 제보자인데요. 제보자. 이 최순실 씨가 하면서 일단 정보지 그대로 제가 읊어드리면 최순실 씨가 하면서 거의 독점처럼 돼서 예. 영세업자들이 다 죽게 됐다. 그거를 이제 이 제보하신 이땡땡 씨가 이제 영세업자들을 돕고 하다 보니 여러 정보를 알게 됐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창고를 관리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김건희의 고모부입니다. 장땡땡 씨입니다. 그 관리를 한 사람은 창고 등등을 관리한 사람이 장땡땡 씨는 팩트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또 김땡땡 씨가 최은순 씨의 40년 직입니다. 이분이 이제 가락시장에서 이런 유통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품을 유통하면 합법이겠죠. 이제 가공품으로 가공하겠다고 관세 혜택을 받고 들어온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안 하고 그냥 유통해서 이제 폭리가 됐다. 예. 이런 걸로 이제 조사도 받고 한 것인데. 근데 그 독점했다고 해서 막 이런저런 소문이 났다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독점을 하긴 했더라고. 그 예. 자유 구역에 예. 이 관련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법을 바꿉니다.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세관장의 협의 없이는 다른 관련 업체를 거기다가 못 짓게끔 법이 딱 바뀌어 버려. 이거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남아 있는 거야. 독점이네. 독점은 맞더라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농산물을 수입 유통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영세합니다. 근데 자본금이 45억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러면 제조업체 이런 데들은 뭐 공장 짓고 하다 보니까 자본금 규모가 큰 경우가 많지만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빨리빨리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자본금이 그리 크진 않거든요. 예.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분야에서. 예. 그런데 이제 이 제보자의 주장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영세업체들을 돕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밀도 알고 했는데 계속해서 영세업체들을 더 죽이고 본인들에게 이거 제보한 분한테도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 예.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그 장땡땡 처고모부죠. 그러니까 윤 입장에 네.
그를 통해서 윤 측에다가 이 제보자가 팩스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제보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윤 측이 알았다는데 이걸 입증할 길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 자료는 없었는데 네네. 이게 나중에 거꾸로 그와 함께 일했거나 했던 상대방들 또 소송으로 얽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폰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거꾸로 이 사람이 제보하고 이랬던 게 일부 나온 모양입니다. 비교적 이건 최근의 일이겠죠. 뒤쪽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씨 거라는 어떤 그런 증거는 없어요. 뒤에 가서 마치 이제 정보지에는 최은순 씨 측에서 최순실 씨가 탄핵당하고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울 때 회사를 뺏었다 이렇게 정보지에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 부분은.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건 윤 측에다가 이제 자료를 보냈다라는 게 이 제보자의 이제 주장이었죠 기존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더 재밌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요 보세구역이잖아요. 네. 보세구역에 수입차들 들어오면은 보세구역에 쭉 야적장에 놓고 나중에 이제 저 중간 딜러 쪽으로 이제 가져가잖아요. 네. 이 선라이즈 FNT 소유로 돼 있던 보세 구역 그 구역 내에 예.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BMW 그 야적장이 생기는 거죠. 그거 와. 창고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뒤에 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비추어 보면 그러면 좀 굉장히 의심스럽네. 지금 드라마틱한 의심 요소가 생겨 있는 거죠. 그렇게 네. 된 거구나. 예. 그런데 재밌게도 이제 이게 2010년 MB 때 이제 시작이 됐죠. 2010년대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경기 남부청 등등의 수사를 받은 거예요. 평택 세관도. 예. 그랬는데 이게 언제쯤 문제가 됐느냐? 2020년부터 문제가 됐어요. 이 다시 재조명되고 시끄러웠고 2022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2021년 전에 예선전을 했잖아요. 네.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경쟁 후보 이런 사람들이 이것들을 많이 봤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 유튜브 이런 데서는 2020년, 2021년에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를 조명을 합니다. 실제로. 네. 예. 이 도이치 이 야적장처럼 이제 그 보세 구역에 그게 생기고 2020년에 이거 걸그룹 팬들이 굉장히 열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선라이즈가 회사 이름을 바꿔요. 언제 바꾼다고요? 2020년도에. 2020년도 9월에 어. 회사 이름을 카리나 FNT로 바꿉니다. 카리나요? 왜 카리나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020년에 에스파가 데뷔했었나? 모르겠네요. 원더걸스 이후로 멈춰 있어가지고. 이름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베이비복스 이후로 멈춰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바꾼지는 그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가 어쨌든 카리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선라이즈 간판이 걸려있던 그 건물에 20년 11월에 데뷔했는데? 카리나가 그럼 이게 먼저네. 에스파, 이게 에스파. 20년 9월입니다. 그 이름이. 아, 그러면 아니야. 그 연관성은 하여튼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건 아니야. 네네. 어.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 그 이제 이분이 이 제보한 분이 이제 계속해서 진정도 하고 하면서 경기 남부청에서 평택세관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압색도 하고 이런 일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이걸 배당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거꾸로 본인을 조사해서 본인을 가뒀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정보지에 나와 제보자가 있는. 있는데 제보자가 또 법적으로 처벌받았나 보네.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으로 해서 다른 이제 건으로 본인이 해서. 이제 했다가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선라이즈의 골간입니다. 월가는 그러면 그렇게 돼 있고. 요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되는 것 중에 지금 마늘 사이에 껴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고추, 뭐 콩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양귀비를 수입했다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거는 앞색에서 나온 기록에는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설로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늘과 가루라고 네. 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설로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포인트가 그러면 이게 최은순 씨가 주인이냐가 이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 이제 그렇죠. 오빠 김건희 오빠 이름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현재까지는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검증된 거기에 이제 친인척이 있는 거죠. 장땡땡이라고 하는 이제 저 고모부는 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은순 씨의 40년 직인이 있는데 그럼 이걸 왜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어쨌든 그 패밀리들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도이치나 뭐 기타 하는 걸 보면 차명 거래를 꽤 하는 게 나오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한 것도 과연 차명이냐 이건 봐야 되겠죠. 당연히 조사를 해서 세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호영 차장이 어제 아마 저 기자들 브리핑 자리에서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차장이 지금 그 검찰, 국세청, FIU,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여기까지 다 합동으로 해서 경찰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국수분에서도 그동안 조사하던 팀과 그다음에 영등포 지금 백혜룡 경정과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엄밀히 보면. 그래서 영등포에서도 5분 계속해서 이 마약 수사를 했던 분들도 이제 검의 그 합동수사단에 이제 파견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주요한 주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말이 정보지가 완벽히 성립하려면 네. 평택 세관에 사람들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틀막이 되려면 네네, 그렇죠. 입막음이 되려면 이제 매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보지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래서 주요하게 평택 세관이 다 집단적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죠, 이 정보지에. 예. 그렇게 그래 이 알려지고 부분은 이제 있고. 팩트 체크를 해본 겁니다. 평택 세관에서 9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는데
본청은 24년이 걸려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근데 평택세관은 31년이 걸려요. 그러니 이 말은 성립이 안 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고속 승진을 했다. 특히 요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매수한다 그러면 그들을 이제 고속 승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으로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 네. 그래서 제가 관세 쪽에 물어보니까 평택세관은 승진의 무덤이다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느리다. 네, 네.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아니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식이겠죠. 네. 그랬는데 요건 또 다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 승진. 다시 물어보니까 마약 이런 걸 검거하면 특별 승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분의 특별 승진이 있는지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다시 봐야 될 일입니다. 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 방해한 그 패턴을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백혜룡 경정이 얘기하는 것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언론을 통해서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 물타기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그 검경 내부를 통한 어떤 무력화 시도 여기서도 분명히 경기남부청 등등의 조사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왜 그럼 이게 유야무야 됐는지 저기처럼 영등포처럼 왜 이게 유사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유화해서 어떤 승진이나 이 부분은 검증이 좀 더 돼야 되지만 네. 비슷한 측면 이런 것들을 같이 알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이거는 좀 연결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래서 거예요. 결론은 지금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연결지 여러 않았어. 의혹은 우리가 흥분할 요소가 많지만 오케이. 조금 더 팩트 체크는 필요하다가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